네, 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 시간입니다. MBN골드 이창원 코치 만나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드는 시장이긴 해요. 네. 워낙 우리가 기대했던 뭐 2차 전지는 계속 쉬어가고 있고 네. 그 자리에 뭐 반도체, IT, 게임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장 좀 진단 먼저 들어볼까요? 네, 섹터가 지수를 움직인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섹터가 지수를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네. 지수가 상승을 하면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지수가 종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종목들이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결국 네. 섹터가 지수에 큰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보더라도 네.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 1.19%가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반면에 0.27%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지수의 지금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그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물론 코스피 안에서도 빠지는 종목이 있겠지만 현재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전략을 잘 세워야 네. 또 오늘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창원 코치가 생각하는 전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지수를 이기는 이슈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섹터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네. 했는데 네. 우리가 오늘 편입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도 이슈를 탄탄하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지수를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섹터만 좀 말씀드리면 현재 반도체랑 그다음에 시장에서 뉴스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좀 굉장히 좀 공포를 주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뉴스화도 굉장히 많이 된 그런 종목들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잘 못한다. 나는 뭐 그렇게 막 선수는 아니다. 네. 하더라도 오늘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 그 이슈만 본다 하더라도 좀 귀가 열리고 마음도 열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후에 그 종목이 뭔지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은 리뷰를 좀 먼저 하면서 출발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네. 준비할 리뷰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략 좀 세워주시죠. 실제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 또한 그 로봇주를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 또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또 오늘 수익률 대회에서 아지네스텍 편입해서 네. 장중에 좀 급등으로 또 1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시장과 무관하게 오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0.42% 그러니까 장중에는 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연기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물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그 백그라운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어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소폭 올랐지만 지금 이거 매집하고 나서 지금 한번 좀 시세 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대장이죠.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보유해서 네. 저희가 제시한 목표가까지 수익 누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으니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뉴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매집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매직픽은 우선은 얌전한 종목입니다. 네. 자, 바로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고 여기서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동진 세미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주 안에서 지금 선택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오늘도 시장 부진 속에서 어쨌든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바닥이라면 안 살 이유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과거에 일본이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를 내리면서 가장 또 부각됐었던 종목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왜냐하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기 보시면은 3분기에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주식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감소라고 나오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물론 팩트지만 현재 차트가 실적 기대감을 만약에 반영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실적 감소가 나왔으면 주식은 폭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이미 시장의 투자자들의 우려감과 그 다음에 소외감이 반영되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는 3분기 실적 우려가 해소가 된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내년 상반기를 보고 기관 외국인들이 베팅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떨어진다는 논리는 주식시장에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사실 뭐 종목 소개하면서 실적 감소했다는 얘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네.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생각하라시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반등 후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반도체주 안에서도 저희가 저점에서 모아갈 동진 세미캠이 첫 번째 공략주였는데요. 네. 목표 주가 그럼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네, 뭐 실적 발표는 뭐 이제 한지 한 이틀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날부터 해서 오히려 야금야금 지금 기관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싱을 지난 실적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실적은 이런데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도 거의 바닥을 다 찍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42,000원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2,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 반등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 라인은 32,000원.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저희가 좀 급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네네. 선택을 했잖아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빈대 관련주입니다. 경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기사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또 확실한 뉴스이기도 하잖아요. 없는 사실이 뉴스화 되고 있는 건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전국적으로 빈대가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겨울철이 또 그 이제 다가오면서 이런 확산 분위기는 지금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사회적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가 하루짜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간밤에 미사일을 쐈다 새벽에 그런 경우는 보통은 하루짜리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약한 지진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아침에 지진 관련주가 갭이 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재료는
보통은 하루짜리예요. 왜냐하면 그 재료의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만약에 지진이 나고 다음에 그 지진이 또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료가 나오면 만약에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료 나와서 갭들 때 차익을 해야 되는 거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빈대 관련주는 그 지금 현재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내용이 확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도도 점점 계속 쌓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빈대가 뭐 당장 내일 아침에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좀 몇 주나 몇 달이 더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농에 있다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3일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재료의 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2주 이상 갈 것 같은데 주가는 3일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움직일 것이다. 윗방향으로 그런 논리로 제가 경농을 오늘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때 아닌 빈대 소식에 전 네. 국민의 마음에 좀 공포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뉴스를 좀 네. 투자에 활용을 네네.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네. 이번에는 가격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여러분들 이제 테마주 중에서는 대장주를 가지고 나온 건데요. 네. 만약에 뭐 세스코가 있었으면은 그걸 추천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빈대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 성격이 경농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보시면은 이거 뭐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 그거는 이제 정말 초보적인 마인드고 보통은 이런 재료는 그 또 대장주가 뭐 최소 100% 그리고 많이 가면 200%도 가지 않습니까? 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대장주가 기본 몇백 프로 갔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이제 일단은 무조건 1등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테마주는 2등주, 3등주 바닥에 있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1등주를 잡아야 다. 물려도 1등주에 물려라. 이런 또 트레이딩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국의 빈대가 확산되면서 테마주도 형성이 됐고요. 그 안에서도 테마주 안에 1등주를 꼭 포트에 담자 관심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오늘 경농이 선택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5,500원, 손절 라인은 11,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두 종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밴드를 통해서도 아침마다 내용을 좀 공유해주고 계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올라왔는지도 궁금하고 네. 간략하게 오후장 우리가 지금 이 코너 시작할 때 앞부분 못 본 분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해 주시면서 네. 오후장 이렇게 보내자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실제로 제가 이제 오전장을 경험한 거를 보면은 네. 이제 또 그 방송에서 수익률 대회에 넣었었던 오늘 아지네스틱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목표가 달성하고 그 다음에 또 장중에는 제가 VIP 회원분들과 뷰노라는 종목을 트레이딩으로 또 오늘 차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도 분명히 그 트레이딩하는 수요는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더라도 오늘 그 위지트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그 비트코인과 그 이더리움이 장중에 좀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주도주들은 조금 쉬는 반면에 항상 매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스몰캡 종목들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와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도 뭐 지수는 어차피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측은 해야 되지만 내가 뭐 상방으로 보거나 내가 하방으로 봤다 그래서 만약에 하방으로 봤는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거는 저는 정말 고집쟁이지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측은 하되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창원 코치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또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2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토픽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